병실 복도 끝에 하얀 형광등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강수정은 양아버지 강인호가 누운 침대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밤하늘이 보였지만 수정의 눈은 그 어디에도 닿지 않았습니다. 산소호흡 기를 땐 지이미 사흘이 지났고 강인호의 얼굴에는 먼 곳을 향하는 사람 특유의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침대 옆 링거 줄이 느리게 떨어졌습니다. 모니터 소리만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수정은 38년을 이 사람 곁에서 자랐습니다. 강인호는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직접 하는 법이 없었고, 대신 아침마다 도시락을 챙겨줬고, 학원비는 한 번도 늦은 적이 없었습니다. 수정도 그런 방식을 보고 자랐습니다. 표현하지 않아도 된다고 배웠습니다. 필요한 것을 조용히 하면 된다고. 그렇게 자라 제약회사 대표가 됐습니다. 혼자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하듯 살았습니다. 직원들은 수정을 가리켜 감정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드러내지 않는 것이었지만 굳이 설명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강인호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수정아. 목소리가 실처럼 가늘었습니다. 수정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아버지, 말씀하지 마세요. 쉬셔야 해요. 아니야. 해야 할 말이 있어. 지금 안 하면 못해. 강인호가 수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볍고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너는 우리 딸이 맞아. 그건 변하지 않아. 근데 있잖아, 수정아. 사실 넌 우리가 낳은 아이가 아니야. 충남 홍성의 한 고아원에서 데려왔어. 내가 4살 때였어. 수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친아버지가 있어. 홍성에 아직 있을 거야. 이름은 박만호. 오일장 근처에서 두부 파는 사람이라고 들었어. 우리가 입양 서류 처리할 때 그 사람 기록이 남아 있었거든. 수정아,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강인호의 눈이 감겼습니다. 수정은 그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모니터 소리가 계속 울렸습니다. 규칙적으로, 변함없이. 병실을 나온 건 새벽 2시였습니다. 수정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고 계단을 걸어 내려갔습니다. 7층이었습니다. 한 계단씩 내려가면서 머릿속이 오히려 조용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주차장에 내려와 차 문에 등을 기대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울지 않았습니다. 서울 밤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멀리 고속도로 불빛이 흘렀습니다. 입양아. 그 단어를 머릿속에서 천천히 굴려봤습니다.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살면서 어딘가 어긋나 있다는 감각이 늘 있었습니다. 강 씨 부부와 외모가 달랐고 다른 아이들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했습니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늘 조금 멀게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왜 그랬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처음부터 혼자였으니까. 태어난 직후부터 이미 혼자였던 것입니다. 수정은 전화를 꺼내 들었습니다. 최 비서, 나야. 충남 홍성에서 손두부 백반집 하는 박만호라는 사람 좀 찾아봐. 오일장 근처라고 해. 나이는 70대 초반일 거야. 최 비서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알겠습니다. 하고 끊었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했습니다. 그 정도 신뢰는 쌓여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연락이 왔습니다.
홍성시 5일장 인근 골목. 박만호 72세. 35년 넘게 손두부, 백반집을 홀로 운영 중. 배우자 사망. 자녀 없음 호적상. 왼쪽 눈에 오래된 화상 흉터. 연 1회 실종 아동 신고, 갱신 기록 다수. 자녀 없음. 수정은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딸을 고아원에 맡겨놓고 서류에는 자녀가 없다고 해두었습니다. 버린 것입니다. 흔적도 남기지 않고. 그러면서 35년을 살아온 것입니다. 혼자 두부나 팔면서. 수정은 서랍을 열었습니다. 3년 전 창고 정리할 때 버리려다 남겨둔 낡은 외투가 있었습니다. 회색, 어깨 솔기가 뜯어지고 소매 끝이 헤어진 외투였습니다. 왜 이걸 남겨뒀는지 그때도 몰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꺼내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를 질끈 묶고 화장기 없는 얼굴로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제약회사 대표 강수정이 아닌 얼굴이 거기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낯선 얼굴. 그런데 어쩐지 이 얼굴이 더 진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수하러 가는 것인지, 확인하러 가는 것인지, 수정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하나였습니다. 제약회사 대표로서가 아니라 35년 전 고아원에 맡겨진 아이로서 그 앞에 서야 한다는 것. 서울을 떠난 건 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홍성까지는 버스로 2시간 남짓. 수정은 창밖으로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한 번도 눈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의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산과 논이 나타났습니다. 가을이 깊었습니다. 들판이 누렇게 익어 있었습니다. 평생 서울에서만 살았습니다. 이런 풍경이 낯설게 느껴지면서도 어딘가 익숙한 것도 같았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감각이었습니다. 버스가 홍성터미널에 들어서자 수정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작은 가방이었습니다. 이틀치 옷과 세면도구만 넣었습니다. 오래 있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면 그만이었습니다. 5일장은 터미널에서 걸어서 15분이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지도를 보지 않고 골목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낙엽이 쌓인 길이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무잎이 발 아래로 굴러왔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밟으며 걸었습니다. 홍성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서울처럼 크고 빠른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알아보는 규모였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할머니 2분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지나가자 시선이 따라왔습니다. 낯선 사람이 보이면 눈길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수정은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약간 숙여 인사했습니다. 걸으면서 수정은 자신이 지금 무슨 표정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복수하러 오는 얼굴인지, 확인하러 오는 얼굴인지. 35년 동안 원망해온 사람을 보러 가는데 왜 발걸음이 이렇게 무거운지. 보고 싶었던 걸까요? 아니면 단지 증명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 사람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나를 버릴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걸. 골목 안쪽에서 두부 냄새가 났습니다. 고소하고 따뜻한 냄새였습니다. 수정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냄새를 맡으며 골목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아직도 35년치 분노가 식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은 조금씩 그 냄새가 나는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회사를 경영하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표정 하나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거래처가 계약을 파기했을 때도, 가까운 직원이 배신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강수정이라는 사람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습니다. 이 낡은 외투를 걸치고 이 낯선 골목을 걷는 지금 수정은 자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35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이 골목 끝에 있는 낡은 식당 앞에서 무너질 수도 있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수정은 그 예감을 애써 눌렀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먼저 봐야 했습니다. 35년 동안 딸을 버리고 두부나 팔며 살아온 그 남자가 어떤 눈을 하고 있는지, 어떤 손으로 밥을 퍼주는지, 어떤 목소리로 사람들에게 말을 거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 수정은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었습니다. 판단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수정은 그렇게 골목 안으로 한 발짝 더 들어섰습니다. 홍성 5일장이 열리는 골목은 생각보다 좁고 구불구불했습니다. 수정은 버스에서 내려 15분을 걸어 골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차가웠고 좌판에는 배추와 무, 고구마가 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 두 분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 분은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한 분은 눈을 감고 햇볕을 쬐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속에 섞여 걸었습니다. 낡은 외투에 손을 깊이 넣은 채로. 아무도 수정을 이상하게 보지 않았습니다. 이 골목에 어울리는 차림이었던 것 같습니다. 골목이 꺾이는 지점에 작은 간판이 보였습니다. 페인트가 반쯤 벗겨진 합판 위에 손으로 쓴 글씨. 만혼의 손두부 100반. 흰 천막이 쳐져 있었고 그 아래 나무 탁자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였는데 탁자 한쪽에 이미 손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걸음을 멈추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노인이 보였습니다. 허리가 조금 굽어 있었고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습니다. 왼쪽 눈 위로 오래된 흉터가 눈꺼풀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안경테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탓에 흉터가 더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앞치마는 두부물에 젖어 있었고 신발은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그 노인이 큰 솥에서 국물을 퍼올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투박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등에는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을 무거운 것을 들고 살아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수정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노인이 돌아봤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수정을 한 번 봤습니다. 경계하는 빛이 없었습니다. 놀란 기색도 없었습니다. 그냥 왔구나 하는 눈빛이었습니다. 한 그릇 드릴게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메뉴판을 건네지도 않았고 뭘 드실 거냐 묻지도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두부조림, 된장국, 밥 한 공기, 반찬 2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상을 내려놓으며 덧붙였습니다. 더 드세요. 많이들 드셔야죠. 그러더니 두부조림 옆에 두부 한 모를 더 얹었습니다. 군말 없이 마치 당연한 일인 것처럼. 수정은 그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저 손이 35년 전 3살짜리 아이를 버린 손인지 수정은 생각했습니다. 얼굴을 떠올려 봤습니다. 35년 전의 기억은 없었습니다. 3살의 기억이 남아있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두부가 부드러웠습니다. 된장국에서 구수한 냄새가 났고 밥은 갓 지은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2시간 버스를 타고
아침을 걸은 채 온몸에 어떻게 느껴지는지 알아차렸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복수를 생각하며 온자리에서 한 그릇을 비우는 동안 수정은 자신이 조금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이미 채워진 뒤였습니다. 밥을 다 먹고 수정이 일어나려는데 노인이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어디 가시게요? 수정이 잠시 멈췄습니다. 오늘 잘 곳은 있어요? 날이 많이 추워졌는데. 예상에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름도 묻지 않은 사람이 잘 곳을 걱정했습니다. 수정은 잠깐 망설였습니다. 하룻밤만 신세 좀 져도 될까요? 사정이 좀 생겨서요. 그래요. 헛간 옆에 방이 하나 있어요. 작고 오래됐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어디서 왔는지도 그냥 방을 내어줬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낯설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묻지 않고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적어도 수정이 살아온 세상에서는 모든 것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거래였고 계약이었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은 그냥 내어줬습니다. 낯선 여자에게 아무 말 없이. 방은 정말 작았습니다. 한 사람이 누우면 꽉 찰 크기였습니다. 장판이 군데군데 들떠 있었고 창문 틈으로 외풍이 들어왔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이불은 낡았지만 냄새가 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빨아 개어둔 이불이었습니다. 누군가 정기적으로 관리해온 이불이었습니다. 수정은 가방을 내려놓고 방 안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벽에 기대고 무릎을 세웠습니다. 회사에서 이런 자세로 앉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언제나 의자가 있었고 의자에는 등받이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세가 어째서인지 더 편했습니다. 저녁에 노인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된장찌개와 밥을 들고 왔습니다. 아침에 먹은 것과 비슷한 소박한 상차림이었습니다. 수정이 괜찮다고 했지만 노인은 이미 상을 방 안에 들여놓고 있었습니다. 먹어야 한다고 그냥 들어온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갔습니다. 또 아무것도 묻지 않고. 수정은 그 밥을 혼자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들면서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밥이 왜 이렇게 맛있는 건지. 비싼 레스토랑에서 먹는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된장찌개와 흰 쌀밥이었습니다. 그런데 수정은 오랫동안 이런 밥을 먹지 못했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정확히는 누군가 차려준 밥을 먹지 못했다는 기분이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살폈습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날짜가 이상하게 동그라미 쳐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한 기념일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라디오가 있었습니다. 꽂혀 있는 플러그가 너무 오래된 것이어서 저게 아직 작동하는지 의심스러웠습니다. 창문 아래 작은 선반이 있었고 선반 위에는 성냥갑 하나, 양초 하나, 그리고 손바닥만 한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은 표지가 낡아 글씨가 지워져 있었습니다. 수정은 수첩을 열어보려다 멈췄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몰래 보는 것은 수정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원하는 걸 얻기 위해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것이 수정이 35년간 살아온 방식이었습니다. 지금은 관찰하는 단계였습니다. 바깥에서 노인이 솥을 씻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로 된 솥을 수세미로 문지르는 단단한 소리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들어본 적 없는 소리였습니다. 거래처 미팅도 이사회도 아닌 그냥 솟는 소리. 수정은 그 소리를 들으며 한동안 가만히 있었습니다. 소리가 멈추면 물 내리는 소리가 났고 다시 걸레질 소리가 났습니다. 규칙이 있는 사람의 동선이었습니다. 오래 반복해온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바깥이 조용해졌습니다. 5일장 골목이 문을 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수정은 얇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이 낮았습니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았습니다. 서울 아파트 천장은 이렇게 낮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그 낮은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35년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35년을 이 골목에서 솥을 씻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수정은 고아원에서, 양부모 집에서, 기숙사에서, 회사에서 살아왔습니다. 같은 35년인데 이렇게 다른 35년이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힘든 35년이었는지 수정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분노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감정이 있는지 지금 이 순간 그냥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더 불안했습니다. 감정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꺼내야 할지 모르는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수정은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아침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하루만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하루 만에 판단하는 것은 수정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35년의 원망도 35년의 기다림도 하루 만에 결론 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정은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노인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는지, 어떤 목소리로 사람을 대하는지, 혼자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그것들을 충분히 본 뒤에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눈꺼풀이 무거워지는 것을 느끼며 그 생각을 붙잡은 채 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수정이 눈을 떴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빛이 아직 파랬습니다. 수정은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소리를 들었습니다. 무거운 솥 위에 무언가 올리는 소리, 물 끓는 소리, 그리고 콩을 가는 낮은 마찰음. 손목 시계를 봤습니다. 새벽 4시 10분이었습니다. 수정은 몸을 일으켜 창문 틈으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만호가 작은 조명 하나만 켜놓고 두부를 갈고 있었습니다. 하얀 증기가 솥 위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등이 굽어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콩물을 붓고 저어주고 온도를 확인하고 다시 저었습니다. 정해진 순서가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십 년을 반복해온 동선이었습니다. 곁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모든 것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새벽 4시가 되면 소리가 났습니다. 수정은 그 소리에 익숙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새벽 4시 전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게 됐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서울에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중요한 미팅이 있어도 새벽 4시에는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골목에 온 지 사흘 만에 새벽 4시에 눈이 뜨였습니다. 무의식이 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수정은 이틀째 되던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창문 너머로 만호의 하루를 좀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두부 작업이 끝나면 만호는 장을 봤습니다. 지게에 짐을 지고 5일장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허리가 굽었는데도 지게를 지는 자세가 익숙했습니다.
오래 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자세였습니다. 장사가 끝나면 솥을 씻고 골목을 쓸었습니다. 빗자루질이 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확했습니다. 빗자루가 닿는 곳마다 먼지가 말끔히 쓸렸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만호는 구석 자리에 앉아 무언가를 썼습니다. 편지를 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오래 쓰는 날도 있었고 짧게 쓰는 날도 있었습니다. 다 쓰고 나면 낡은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수정은 저 서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지만 아직은 물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0명 안팎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5일장에 나온 할머니들도 있었고, 근처 공사장 인부들도 있었고, 수정처럼 길을 가다 들른 낯선 사람도 있었습니다. 만호는 누구에게나 같은 태도였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시끄럽게 굴지 않았고, 반찬이 떨어지면 말없이 더 가져다 줬습니다. 손님이 많든 적든 얼굴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신기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는 날에도 표정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돈 때문에 이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왜 하는 걸까요? 혼자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두부를 갈고, 솥을 씻고, 골목을 쓸고, 편지를 씁니다. 왜? 수정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3일째 저녁이었습니다. 수정이 방 안에서 소주 한 병을 사들고 벽에 기댔습니다. 연기를 해야 할 때였습니다. 술을 조금 마신 척 눈을 붉혔습니다. 수정이 30년 넘게 회사에서 쌓아온 기술이 이런 데 쓰일 줄은 몰랐습니다. 울음소리를 낮게 흘렸습니다. 처음에는 연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실제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유를 모르겠었습니다. 슬픈 생각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오래 억눌러둔 것이 틈새를 찾아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만호가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정 옆에 한 발짝 간격을 두고 앉았습니다. 등을 토닥이기 시작했습니다. 토닥, 토닥. 리듬이 있었습니다.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은 리듬. 오래 그 동작을 해본 사람의 리듬이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처럼.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등을 토닥였습니다. 수정은 그 손을 느끼며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손이 왜 이렇게 익숙하게 느껴지는 건지. 처음 만난 지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손의 온도와 리듬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습니다. 얼마가 지났을까요? 수정이 고개를 드는 척하다 벽을 봤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낡은 액자 하나가 눈에 들어온 것은 나무 틀이 부러질 것처럼 오래된 액자였습니다. 작은 사진 한 장. 3살배기 여자아이. 웃고 있는 아이의 뒤로 짧은 연두색 원피스가 보였습니다. 사진이 오래되어 색이 바랬습니다. 가장자리가 조금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액자 유리는 깨끗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닦여 있었습니다. 자주 손이 간 흔적이었습니다. 저 사진 속 아이가 누구예요? 만호는 잠시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딸이요. 35년 전에.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만호가 일어나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수정은 그 사진을 한동안 바라봤습니다. 3살이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연두색 원피스를 입고
사진 속 아이의 눈이 어딘가 자신과 닮은 것 같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정은 그 생각을 빠르게 눌렀습니다. 착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살 배기 아이는 다 비슷해 보이기 때문일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자신이 3살 때 어떻게 생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고아원 입소 당시 사진이 있었다는 말을 들었지만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양부모도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게 노동식이 왔습니다. 점퍼를 걸친 60대 남자였는데 몸에서 비싼 냄새가 났습니다. 향수인지 양복 냄새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종류의 냄새. 만호를 보더니 인사도 없이 들어왔습니다. 수정은 방 안에서 문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박 씨, 이번 주까지 서류 결정해야 해요. 시청 쪽에서 더는 못 기다린다잖아요. 아직 생각 중이요. 생각은 무슨 생각? 이 골목이 곧 다 바뀐다니까요. 빨리 결정하는 게 서로한테 좋아요. 노동식이 방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수정의 눈과 순간 마주쳤다가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박 씨. 그 죽은 딸 사진 좀 치우지. 그래요. 볼 때마다 찜찜하잖아요. 만호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식은 혼자 한마디 더 던지고 나갔습니다. 수정은 다시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죽은 딸. 그 말이 귀 안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러나 만호가 아이가 죽었다고 직접 말한 적은 없었습니다. 35년 전에 내 딸이라고만 했습니다. 과거형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노동식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죽은 딸 사진이라고. 그런데 만호는 그 말을 듣고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할 수 없었던 건지 아니면 굳이 정정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 건지 수정은 알 수 없었습니다. 노동식과 만호의 관계도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 아는 사람인 건 분명했는데 그 태도가 친한 사람의 태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언가를 두고 오래 줄다리기를 해온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수정은 그것도 내일 확인해야 할 목록에 넣었습니다. 이불을 당겨 올리며 눈을 감았습니다. 무언가 어긋나 있다는 느낌이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수정의 머릿속에 들어왔습니다. 무엇이 어긋나 있는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골목에 오기 전에 수정이 상상했던 것과 실제로 마주한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원망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감각도 생기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이름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감정에 이름을 붙이는 것은 언제나 수정에게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느끼는 것과 그것을 인식하는 것 사이에 항상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 거리가 오늘 밤은 조금 좁아진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새벽에 최 비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1991년 홍성공장 화재, 기록 전부 다 뒤져봐. 사상자 명단, 병원 이송 기록, 고아원 입소 기록까지 전부. 그리고 화재 현장 출입 기록도. 가능하면 당시 소방서 보고서까지. 최 비서는 잠시 후 확인했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새벽 4시가 다 되어가는 시각이었는데 만호는 이미 작업장에 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보면서 조사 결과가 오기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이틀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수정은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는 것처럼 지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수하고
만호가 내주는 밥을 먹고 골목 근처를 산책하거나 방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도 뭔가를 캐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밥때가 되면 밥을 줬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꺼내 쓰라고 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편하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편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침묵이 무겁기도 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때로는 말할 수 없다는 뜻이기도 했으니까요. 조사를 기다리는 동안 수정은 만호의 일상을 더 면밀하게 살폈습니다. 만호는 손님에게 절대 외상을 받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다는 손님이 오면 그냥 밥을 줬습니다. 그러나 빌려주지는 않았습니다. 받지 않을 것을 빌려준다고 하지 않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냥 주는 것과 빌려주는 것의 차이를 알고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은 구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8년을 살면서 수정도 그 구분을 늘 명확하게 한 것은 아니었으니까요. 최 비서의 파일이 수정의 핸드폰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수정은 만호가 5일장을 보러 나간 사이 방 안에 혼자 앉아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번째 파일. 1991년 10월 홍성시 소재 제조 공장 화재 발생 보고서. 화재 시각 오전 2시 47분. 원인 전기 누전 추정. 인명 피해 현황. 사망자 없음. 부상자 1명 박만호, 남 37세. 왼쪽 눈 화상으로 인한 실명 판정. 그리고 마지막 항목. 미확인자. 박수정, 여 3세. 생사 불명. 생사 불명. 수정은 그 단어를 읽고 멈췄습니다. 사망이 아니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아이의 시신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 아이의 생사 자체가 확인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손가락으로 화면을 스크롤했습니다. 두 번째 파일. 홍성 인근 화상 전문 병원 이송 기록. 박만호 왼쪽 눈 화상. 응급 처치 후 입원. 그리고 이 기록이 중요했습니다. 아이 이송 기록은 없었습니다. 박만호만 이송됐습니다. 박수정이라는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세 번째 파일. 홍성 인근 아동복지원 입소 기록. 1991년 10월 17일. 박수정. 여아. 3세. 입소 사유. 가족과의 연락 두절. 입소 경로. 노씨성을 가진 성인 남성이 데려옴. 건강 상태 양호. 수정은 파일을 멈췄습니다. 노씨성을 가진 성인 남성. 노동식이었습니다. 노동식이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데려가 고아원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만호가 치료받는 동안 누군가가 아이를 데려갔고 그 누군가가 노씨성이었습니다. 노동식의 성이 노씨였습니다. 이 골목에서 만호를 압박하던 그 남자의 성이. 네 번째 파일. 수정의 입양 기록. 1992년 강씨 부부 입양. 박수정에서 강수정으로 개명. 수정은 자신의 출생 서류 사진을 찾아 두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생년월일 1988년 4월 3일. 출생지 충남 홍성. 신체 특징 오른손 검지와 엄지 사이 작은 점. 고아원 입소 기록의 신체 특징 항목과 비교했습니다. 오른손 검지와 엄지 사이 작은 점. 일치했습니다. 일치했습니다. 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손을 떠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었습니다. 이사회에서 공격적인 질문을 받아도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런 수정의 손이 지금 이 작은 방 안에서 낡은 장판 위에 얹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 말이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순간 수정은 숨을 멈췄습니다. 오히려 불 속에서 나를 구하려다 눈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노동식이 아이를 빼돌렸습니다. 만호가 병원에서 눈 치료를 받는 동안 만호는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몰랐을 것입니다. 노동식이 죽었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35년간 딸이 죽은 줄 알고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왜 노동식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수정은 다시 파일을 열었습니다. 최 비서가 보낸 파일 중 가장 마지막 것. 당시 공장 소유 및 계약 관계 서류. 박만호와 노동식은 공동으로 공장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공장이 화재로 소실되면 보험금이 나왔습니다. 그 보험금의 수령인이 노동식 단독으로 변경된 시기. 화재 발생 이틀 전이었습니다. 계획된 화재였을 수도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가능성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화재 이후 만호가 혼자 남겨지도록 하기 위해 아이를 빼돌린 것일 수 있었습니다. 만호가 아이를 잃은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지는 동안 재산을 정리한 것입니다. 수정은 잠시 파일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바깥에서 오일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수정은 1991년을 상상해 봤습니다. 오전 2시 47분, 불이 났습니다. 만호는 아이를 안고 불 속에서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왼쪽 눈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니 아이가 없었습니다. 노동식이 아이가 죽었다고 했습니다. 만호는 그 말을 믿었을 것입니다. 불이 났을 때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눈을 잃은 충격에 아이가 죽었다는 말에 판단력이 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그 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사실을 생각하며 얼마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류를 더 읽지도 전화를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생각을 느꼈습니다. 35년 전 불 속에서 아이를 안고 나온 아버지, 눈을 잃은 아버지, 아이가 죽었다는 말을 믿은 아버지, 그리고 35년을 혼자 살아온 아버지. 수정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최 비서, 노동식 전체 재산 내역 좀 더 뽑아줘. 1991년 이후 부동산 취득 내역, 회사 설립 시기. 그리고 법무팀 연결해줘. 아직 구체적인 건 없는데 준비는 해둬야 할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수정은 창문 밖을 봤습니다. 만호가 오일장에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지게를 지고 허리가 굽은 채로 혼자서. 수정은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이렇게 걸어왔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딸이 죽었다고 믿으면서 혼자서 이 골목을 걸어왔겠다는 생각이. 무언가가 수정의 가슴 안쪽에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노 말고 다른 것이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감각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한 가지만은 분명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이 일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게 됐다는 것. 35년 동안 수정을 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35년 동안 수정을 잃어버린 사람이었다는 것. 수정이 그 사람을 원망한 35년과 그 사람이 수정을 기다린 35년이 이 골목 어딘가에서
겹쳐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지금 당장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서류를 덮고 일어서면서 수정은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노동식이 한 일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만호에 대해서도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올 것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더 알아야 했고, 더 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서류를 읽기 전과 후는 달랐습니다. 수정은 그것만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노동식은 그 주 목요일 저녁에도 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뒤에 젊은 남자 2명이 따라왔는데 정장을 입고 있었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사무적인 목적으로 온 사람들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정은 방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저 남자들이 언제부터 노동식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는지, 얼마나 많은 골목을 저런 식으로 정리해왔는지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만호는 지금까지 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해온 건지, 혼자 버티면서 얼마나 많은 이런 저녁을 견뎌왔을까요? 노동식이 만호 앞에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진짜야. 시청에서 정식으로 나왔어요. 박 씨가 오늘 도장 안 찍으면 나도 더는 못 막아요. 만호는 서류를 내려다봤습니다. 읽는 것인지 그냥 바라보는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한참이 지났는데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생각할 시간 하루만 더 주시오. 노동식이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회수하지 않고 탁자 위에 놓고 갔습니다. 2 남자도 아무 말 없이 따라 나갔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수정은 창문 너머로 만호를 지켜봤습니다. 만호는 탁자 앞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에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냥 탁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아주 오래. 수정은 다음 날 최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노동식 최근 10년 사업 내역 다시 봐줘. 부동산 매입 시점이랑 금액. 그리고 홍성시 재개발 관련 인허가 기록. 오후에 파일이 왔습니다. 수정은 방 안에서 그것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노동식은 1993년부터 홍성 일대 소규모 부동산을 조금씩 사들이고 있었습니다. 화재가 난 지 2년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꾸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재개발 계획이 공식화된 이후 매입 속도가 갑자기 빨라졌습니다. 이 골목 인근 토지 여러 필지가 노동식 법인 명의로 돼 있었습니다. 만혼의 백반집 자리 하나만 빠져 있었습니다. 수정은 서류를 덮었습니다. 구조가 보였습니다. 이 골목 전체를 정리하려면 만혼의 자리가 필요했습니다. 만호가 버티는 한 재개발이 완성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노동식이 30년 넘게 기다려온 것이었습니다. 화재로 만호를 무너뜨리지 못했으니 이번엔 개발로 밀어붙이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노동식이 30년 동안 이 일을 꾸준히 해왔다는 것이 놀라웠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오래된 일을 잊습니다. 세월이 지나면 기억도 흐려지고 집착도 약해집니다. 그런데 노동식은 30년이 넘도록 이 자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 집착에는 처음부터 뭔가가 숨겨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1991년 화재와 이 자리가 이어져 있었고, 노동식은 그 끝을 아직 마무리 짓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호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손에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수제비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 골목에서 수정이 처음 받아보는 메뉴였습니다. 오늘은 이거. 입맛 없을 때 좋아요. 수정이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노동식 씨하고 오래됐어요? 만호가 걸음을 멈췄습니다. 30년 넘었지요. 그 사람이 왜 이 자리를 원하는 거예요? 만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이 골목 전체를 원하는 거요. 내가 마지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수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만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수정은 수제비를 먹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국물이 깊었습니다. 오래 끓인 맛이었습니다. 마지막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 골목에서 마지막으로 버티는 사람. 35년을 혼자 두부를 갈고, 혼자 솥을 씻고, 혼자 저녁에 편지를 쓰면서 이 자리를 지켜온 사람. 왜 버티는 걸까요? 재개발 보상금이 목적이라면 오래전에 팔았겠지요.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수제비 그릇을 내려놓고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골목이 보였습니다. 가로등 아래 빈 탁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낮에 손님이 앉던 자리였습니다. 5일장이 끝난 저녁에는 언제나 저렇게 비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저 탁자를 볼 때 무슨 생각을 할까요? 35년 동안 아이를 잃고 혼자 저 탁자를 닦아온 사람. 손님이 앉고 떠나는 걸 반복해서 바라봐온 사람. 그 세월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수정은 그것을 가늠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자신도 35년을 살았지만 그것과 이것은 달랐습니다. 다음 날 오전 만호가 안경 처방을 받으러 나갔습니다. 수정은 방 안에 혼자 있었습니다. 방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구석을 쓸다가 침대 아래에 빗자루가 걸렸습니다. 들여다봤더니 낡은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오래 움직이지 않은 것처럼 보였지만 뚜껑에는 먼지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자주 열어본 흔적이었습니다. 수정은 한참 그 상자를 바라보다 손을 뻗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봉투들이 보였습니다. 빛 바랜 흰 봉투들. 세어봤습니다. 35개였습니다. 모두 수신인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수정에게. 수정의 원래 이름이었습니다. 입양 전 이름. 수정은 가장 위에 있는 봉투를 들었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1991년 12월. 손 글씨였습니다. 그해 화재가 난 지 2달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봉투를 열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너를 찾고 있어. 매일 찾고 있어. 그게 첫 줄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다음 줄을 읽으려 했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참으려 했습니다.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봉투를 집었습니다. 1992년 10월. 그 다음 1993년 봄. 해마다 한 장씩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언제나 아이를 찾고 있다고 쓰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느냐고, 따뜻하게 입고 밥은 먹느냐고, 살아있는 딸에게 쓰는 것처럼 단 한 해도 빠지지 않고, 상자 한쪽에는 두껍게 묶인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후원 영수증이었습니다. 실종아동지원기관, 아동복지원, 전국고아원협회. 날짜가 1992년부터 시작해 가장 최근 것은
올해 봄이었습니다. 35년치였습니다. 그리고 상자 가장 안쪽에 작은 천 뭉치가 있었습니다. 펼쳐봤습니다. 베네적 올이었습니다. 손바닥만 한 낡고 노란 천. 아이가 세상에 처음 나왔을 때 입었을 옷. 만호가 그 오랜 세월 동안 이것을 버리지 않고 상자 안쪽에 넣어두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도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하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흘리지 않은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호가 문간에 서 있었습니다. 안경을 새로 맞춰 온 것인지 안경테가 반듯했습니다. 만호는 바닥에 앉아 있는 수정을 보았고, 수정이 들고 있는 봉투를 보았고, 열려 있는 상자를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만호가 천천히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수정에게서 한 발짝 떨어진 자리에 앉았습니다. 편지 봉투를 가져가지도 상자를 닫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오일장 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수정은 편지를 꼭 쥔 채 만호의 손 위에 놓인 베네적 오리를 봤습니다. 35년을 이 상자 안에 있었던 것. 버려지지 않고 여기 있었던 것. 수정은 그것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이제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정은 그날 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만호가 들고 있던 베네적 오리, 35개의 편지 봉투, 실종아동 후원 영수증. 그것들이 눈을 감아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이불을 덮고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 창문을 봤습니다. 바깥이 조용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아직 2시간이나 남았는데 어디선가 물 끓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착각이었습니다. 아직 만호가 두부를 갈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수정은 그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이미 이 골목의 새벽 리듬이 몸에 배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방 안을 천천히 돌아봤습니다. 작은 방이었습니다. 벽에 오래된 달력이 하나 붙어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구석에 있었습니다. 낡은 장판 위에 자신이 깔고 누운 이불이 있었습니다. 이 방이 손님 방이기도 했고, 찜 방이기도 했고, 아마 오랫동안 누구도 자지 않은 방이기도 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불은 깨끗했습니다. 냄새가 없었습니다. 누군가 꾸준히 빨아두었을 것이었습니다. 왜 이 방 이불을 꾸준히 빨아두었을까요? 혼자 사는 집에서 아무도 쓰지 않는 방의 이불을. 수정은 그것이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만호는 아이가 돌아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이 방에 누군가가 와서 자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불을 버리지 않고 방을 치우지 않고 이 골목을 떠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찾은 봉투 중 하나를 수정은 방 안으로 가져왔습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간 즈음의 것이었습니다. 2003년 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정이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봉투를 다시 열었습니다. 편지지가 한 장이었습니다. 손글씨가 촘촘했습니다. 수정아, 오늘 TV에서 고등학교 졸업식 하는 걸 봤어. 아빠는 내가 올해 어디쯤 있을지 생각해봤어. 15살이 됐을 거야.
학교는 잘 다니고 있니? 밥은 먹고 있니? 아빠는 여기 5일장 골목에서 두부를 만들고 있어. 너 찾는 일을 아직 하고 있어. 절대로 그만두지 않을 거야. 수정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눈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보다 더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돌이 천천히 위치를 바꾸는 것처럼 수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최 비서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무팀이 검토를 마쳤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재개발 공문이 정식 절차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중이었고, 노동식 법인의 자금 출처 추적도 진행 중이라고 했습니다. 빠르면 사흘 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습니다. 수정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봤습니다. 만호가 오전 장사를 마치고 솥을 씻고 있었습니다. 느리지 않았습니다. 힘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람인데 솥을 다루는 손이 익숙했습니다. 수십 년을 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익숙함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모습을 보다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만호가 돌아봤습니다. 제가 도와도 될까요? 만호는 잠깐 수정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수세미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받아 솥 옆면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솥을 씻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솥을 다 씻고 나서 수정이 먼저 말했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말하고 싶었습니다. 이 골목에 언제부터 계셨어요? 만호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화재 나고 바로요. 1991년 가을. 그때 여기 골목이 지금보다 훨씬 컸어요. 집도 많고 사람도 많고. 지금은 다 없어졌지요. 그동안 혼자 여기 계셨어요? 혼자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수정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35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노동식이 왔습니다. 이번에는 인부처럼 생긴 남자 2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 씨, 이번에는 진짜야. 시청에서 공문 나왔어요. 이 구역 재개발 확정. 한 달 안에 비워야 해요. 만호는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받지 않았습니다. 노동식이 한 발 더 들어섰습니다. 박 씨, 그냥 받아요. 이 나이에 혼자 버텨서 뭐 해요? 아무도 없잖아요. 아무도 없다는 말이 공기 속에 떠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그 서류 제가 먼저 확인하겠습니다. 노동식이 수정을 봤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누구야? 수정은 노동식의 얼굴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65세쯤 되어 보였습니다. 눈 주변에 잔주름이 많았습니다. 손에 낀 반지가 비쌌습니다. 오래 편하게 살아온 사람의 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눈 안쪽에는 초조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초조함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박만호 씨 딸입니다. 노동식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두 눈이 커졌다가 작아졌습니다. 눈 주변 근육이 경직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딸은 35년 전에 죽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끊었습니다. 말을 이으려는 노동식을 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한 것이었습니다. 노동식이 인부 2명을 보고 수정을 보고 만호를 봤습니다.
만호는 그 자리에서 수정의 등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식이 뒤로 한 발짝 물렀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걸음이 빨랐습니다. 서류 봉투를 가져가지도 않은 채로 골목 끝에서 차가 급하게 출발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인부 2명이 어색하게 뒤를 따라 사라졌습니다. 골목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골목 어귀에서 나이 든 여자가 걸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아까 노동식이 올 때 차 안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기억했습니다. 여자가 만호 앞에 멈췄습니다. 눈빛이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것을 꺼내놓으려는 사람처럼 잠시 숨을 고른 뒤 말했습니다. 저분이 박 선생님 딸이 맞아요? 수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도 할 말이 있어요. 35년 전에 제가 봤어요. 그날 밤 남편이 아이를 안고 나가는 걸. 골목이 조용했습니다. 만호가 수정의 등 뒤에서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수정은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오래 참아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십 년을 알면서도 말하지 못한 것이 이제야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여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하기로 결심한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말씀 못 하셨군요.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수정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이미 알 것 같았습니다. 두려웠겠지요. 오래 함께 산 남편을 고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면서도 차마 하지 못한 것이었겠지요. 그리고 35년이 지나 이 골목에서 살아있는 아이를 만나고 드디어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습니다. 만호가 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자가 당황한 듯 물러서려 했습니다. 만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래 힘드셨겠습니다. 그 한마디였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비난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 여자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조용히, 소리 없이. 수정은 그 장면을 바라보며 만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35년을 기다려온 사람이 가해자의 아내에게 건넨 첫 마디가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수정이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노동식이 경찰에 체포된 건 사흘 뒤였습니다. 관청 서류 위조 혐의, 그리고 1991년 아동 유기 공범 혐의, 노 씨 부인의 목격 진술과 당시 고아원 입소 서류, 병원 이송 기록, 그리고 보험금 수령 관련 재정 기록이 합쳐지자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법무팀에서 이틀 밤을 새운 결과였습니다. 수정이 직접 경찰서에 자료를 전달했고 담당 형사가 재검토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아침 홍성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노동식은 홍성경찰서로 이송되는 차 안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정은 그 장면을 골목 끝에서 바라봤습니다. 차가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다음에 해야 할 일을 생각했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시작됐지만 끝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1991년 화재에 대한 조사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었습니다. 보험금 관련 사기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났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무팀이 확인 중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결과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당장은 그것보다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수정은 골목을 천천히 걸어 돌아왔습니다. 10월 오후였습니다. 가을 햇빛이 좌판 위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배추를 다듬고 있었고 어떤 상인은 국화꽃 묶음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왔을 때와 풍경이 같았습니다. 수정이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원망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지금은 무언가 다른 것을 안고 걷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붙이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원망은 아니었습니다. 수정은 걸으면서 서울을 생각했습니다. 회사가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사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 넘게 자리를 비웠으니 연락이 쌓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최 비서가 감당하고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서울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아직 하지 않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만호에게 해야 할 말이 남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마당에 있었습니다. 장사를 마치고 솥을 씻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다가가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집중해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옆에 서서 한참 바라봤습니다. 굽은 등, 투박한 손, 왼쪽 눈의 흉터. 이 사람 앞에서 무슨 말부터 해야 할까요? 수정은 그것을 며칠 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까요? 38년 만에 처음 하는 말인데 어떤 목소리로 해야 할까요? 준비가 된 것 같기도 하고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저 드릴 말씀이 있어요. 만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정은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고아원 입소 기록이었습니다. 그 옆에 자신의 출생 서류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박수정, 여아, 1988년생, 1991년 10월 홍성 소재 아동복지원 입소, 입양 후 강수정으로 개명. 만호의 손에서 수세미가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수정이 처음으로 그 말을 했습니다. 38년 만에 3살 이후 처음으로 그 단어를 그 사람에게 쓰는 날이었습니다. 말이 입안에서 뭉클거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말이었습니다. 접니다. 박수정이요. 만호가 서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수정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방에 걸려있는 오래된 사진과 눈앞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만호의 손이 잠깐 떨렸습니다. 서류를 쥔 손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손을 봤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가 있는 손. 수십 년을 두부를 갈아온 손.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이 나왔습니다. 수정의 오른손을 잡더니 손등을 뒤집어 봤습니다. 손등에 작은 점 하나가 있었습니다. 엄지손가락과 검지 사이. 만호는 그 점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여기 있었지. 목이 막혔습니다. 만호가 안으로 들어갔다가 베네쩌고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수정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정이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낡고 작은 천 조각이었습니다. 이것이 38년 동안 상자 안에 있었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수정은 그 천을 꼭 쥐었습니다. 손 안에서 따뜻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착각이겠지만 그 착각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내 딸 맞지? 그 말 하나에 수정의 눈물이 터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이번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만호도 울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다가 수정을 안았습니다. 만호의 팔이 수정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작은 골목에서 두 사람이 오래 껴안았습니다. 수정은 만호의 등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냄새가 났습니다. 두부 냄새, 오래된 나무 냄새. 처음 이 골목에 들어서던 날 맡았던 그 냄새였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냄새가 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인지를. 지나가던 오일장 상인들이 걸음을 멈추고 바라봤습니다. 채소 좌판 앞에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하나둘 박수 소리가 모였습니다. 수정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만호의 등에 손을 얹었습니다. 좁았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좁고 뼈가 앙상한 등이었습니다. 35년을 혼자 지고 온 사람의 등이 그랬습니다. 얼마나 오래 그렇게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골목에서 박수 소리가 멎고 할머니들이 다시 좌판으로 돌아가고 오일장의 소리가 평소처럼 흐르기 시작했을 때 두 사람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떨어졌습니다. 만호가 수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안경 너머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왼쪽 눈은 시력이 없었지만 그 눈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봤습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처럼 눈을 내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호를 제대로 보았습니다. 늦게 찾아왔습니다. 만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왔으면 됐어. 살아있으면 됐어. 그 말이 수정의 가슴 안쪽 어딘가에 닿았습니다. 수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오일장 골목에서 35년 만에 만난 아버지 앞에서 만호가 먼저 돌아섰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더니 잠시 후 물 한 잔을 들고 나왔습니다. 수정에게 건넸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을 줬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받아 마셨습니다. 목이 탔던 것을 그제야 알았습니다. 물이 차가웠습니다. 찬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느낌이 선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마당 한쪽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의자가 없어 들고 나온 나무 상자 위에 걸터 앉은 것이었습니다. 늦가을 햇볕이 마당 위로 내려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수정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이 골목이 이렇게 환한 곳이었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매일 봐온 곳인데 오늘은 달리 보였습니다. 서울에 있어야 하지 않아? 만호가 먼저 물었습니다. 수정이 뭔가 할 말이 있을 것 같아서 기다리는 것 같기도 했고, 그냥 묻고 싶어서 물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조금 더 있어도 돼요. 수정이 말했습니다. 더 길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호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햇볕 안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말이 없어도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그랬던 것처럼. 오일장 골목의 오후가 조용히 흘렀습니다. 바람이 낙엽을 굴렸습니다. 탁자 위에 잎사귀 하나가 떨어졌다가 날아갔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눈으로 줬다가 다시 시선을 앞으로 돌렸습니다. 이 골목에 처음 들어서던 날 수정이 갖고 있던 것과 지금 갖고 있는 것이 달랐습니다.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정확히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달라졌다는 것만은 알았습니다. 수정은 지금은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수정은 서울로 돌아가는 것을 사흘 미뤘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다시 사흘을 미뤘습니다. 회사에서는 최 비서가 연락을 막아줬습니다. 중요한 것은 알려주고 나머지는 감당했습니다. 10년을 같이 일한 덕분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이 미안하기도 했고 고맙기도 했습니다. 이 골목에 있는 동안 수정은 만호의 일상을 자연스럽게 함께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장을 같이 봤습니다. 5일장에서 할머니들이 수정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박씨네 딸이라고 불렀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들었을 때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에는 고개를 끄덕이게 됐습니다. 그것이 수정에게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딘가에 속한다는 느낌이 없었습니다. 강씨 집안의 딸이라고 불릴 때도 그냥 그런가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박씨네 딸이라는 말에는 뭔가 달랐습니다. 수정이 그 이유를 정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어깨가 내려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무거운 것이 조금 빠지는 것 같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만호가 솥을 씻는 동안 수정은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릇 씻는 법이 달랐습니다. 수정은 한쪽에 물을 받아 헹궜지만 만호는 흐르는 물에 바로 씻었습니다. 나중에 알았습니다. 오래 그렇게 해온 방식이 몸에 박혀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서 만호 방식으로 따라했습니다. 저녁에는 두 사람이 나무 탁자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호가 차를 한 잔 끓여왔습니다. 보리차였습니다. 낡은 주전자에서 따뜻한 것이 나왔습니다. 수정은 그 차를 두 손으로 감싸 쥐고 마셨습니다. 비싼 커피보다 따뜻했습니다. 온도가 아니라 다른 의미에서. 두 사람이 탁자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이 수정은 좋았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만호는 가끔 5일장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감자가 싸게 나왔다. 배추 할머니가 무릎이 안 좋다고 했다. 그런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수정은 들었습니다. 특별하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지만 그냥 들었습니다. 35년 동안 이 사람이 이 골목에서 어떻게 하루하루를 보냈는지가 그 이야기들 안에 있었습니다. 만호의 왼쪽 눈 재활 치료는 홍성 인근 대학병원에서 시작했습니다. 의안 시술과 주변 조직 재건 수술이었습니다. 오래된 화상 흉터라 여러 번에 나누어 진행해야 했습니다. 수정은 치료 일정이 잡히는 날 만호와 함께 병원을 찾았습니다. 만호는 병원비를 직접 내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수정은 그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대신 점심을 샀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길에 만호가 말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냥 살았는데 이제 와서 치료라니. 불편하셨잖아요. 익숙해졌지. 앞으로는 안 불편하셔도 돼요. 만호는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걸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옆에서 보며 자신이 왜 이 사람 곁에서 이렇게 편한지 생각해 봤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묻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수정이 35년간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 중 하나가 늘 뭔가를 설명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를 대야 했고, 근거를 제시해야 했고, 입증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만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왔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살아있으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이상하게 쉬웠습니다. 병원에 처음 같이 갈 때 만호는 버스를 탔습니다. 수정이 차를 빌려왔다고 했는데도 버스 정류장 쪽으로 걸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수정이 따라 걸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만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봤습니다. 수정은 옆에 앉았습니다. 1시간 남짓 버스를 탔는데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홍성의 들판이 지나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밭에 아직 눈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풍경을 보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버스가 흔들렸습니다. 흔들림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백반집은 수정이 단장했습니다. 혼자서 다 하려 했지만 5일장 상인들이 달라붙었습니다. 페인트를 칠하는 사람, 간판을 바꾸는 사람, 천막을 새 것으로 교체하는 사람. 닷새 만에 골목 안쪽이 환해졌습니다. 새 간판에는 예전과 같은 글씨로 만호의 손두부, 백반이라고 썼습니다. 만호가 그걸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 옆에서 서 있었습니다. 마음에 드세요? 응. 그 짧은 한마디가 그날 가장 좋은 말이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오래 기억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수정은 일주일에 한 번은 홍성에 내려왔습니다. 회사 일이 바빠도 금요일 저녁이면 홍성행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 서울의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산과 논이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이 처음 왔을 때와 같았지만 수정이 느끼는 것은 달랐습니다. 그때는 낯선 풍경이었습니다. 지금은 익숙한 방향이었습니다. 봄이 오자 5일장이 더 북적였습니다. 냉이, 달래, 봄나물이 나왔습니다. 만호는 두부 메뉴에 봄나물 무침 하나를 더했습니다. 수정이 홍성에 내려온 주말이면 가끔 만호 옆에서 나물을 다듬었습니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만호가 옆에서 손으로 보여줬습니다. 말이 없어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손을 보면 알았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따라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나무를 다듬으면서 5일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들이 값을 흥정하는 소리, 어린아이가 달리는 소리, 확성기에서 나오는 소리. 수정이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소리들이 좋았습니다. 만호는 딸이 오는 날이면 평소보다 두부를 한 판 더 만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솥이 더 가득 찼고 두부판이 하나 더 늘어 있었습니다. 수정은 그것을 보면서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알았습니다. 어느 새벽이었습니다. 수정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처음 이 골목에 왔을 때 눈을 뜨게 하던 그 소리였습니다. 수정은 이불을 걷고 일어나 작업장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손이 시렸습니다. 만호가 콩물을 붓고 있었습니다. 수정이 다가갔습니다. 뭐야, 안 자고. 저도 배울게요. 새벽에 추운데. 괜찮아요. 만호가 잠시 수정을 보더니 두부틀을 건네줬습니다. 무거운 나무 틀이었습니다. 수정은 양손으로 받았습니다. 콩물 다 굳으면 위에 눌러. 힘줘서. 이렇게요? 응. 그렇지. 두 사람은 새벽 연기 속에서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72세, 하나는 38세. 한쪽 눈에 흉터가 있는 아버지와 낡은 외투를 걸친 딸. 5일장이 열리기 전 가장 조용한 새벽이었습니다. 수정은 두부틀을 두 손으로 꼭 쥐었습니다. 무겁고 거칠었습니다. 오래 쓴 틀에서 나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콩 냄새, 나무 냄새, 물 냄새. 이 냄새가 35년 동안
이 골목에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호가 매일 새벽 혼자 맡아온 냄새였습니다. 이제 수정도 이 새벽에 서 있었습니다. 35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이 새벽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혼자 두부를 갈고, 혼자 솥을 씻고, 혼자 편지를 쓰면서, 딸이 오는 날을 기다리면서, 수정은 두부틀을 쥔 채 만호를 봤습니다. 만호는 앞만 보고 있었습니다. 솥을 저으며 온도를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35년을 혼자 이 새벽을 버텨온 눈빛이었습니다. 수정은 그 눈빛이 이제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새벽에 딸도 함께 서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35년이 마무리됐습니다. 새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